안녕하세요. 조형록입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거제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이 시간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예. 이태재 예비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늘 제가 이 거제 산지가 조상들까지 치니까 40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는 400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거제면 외관내에 가면 350년 된 그 동백나무, 부부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가지고 하나의 마을 소신도 되고 또 전에는 결혼할 때 거기서 이제 천주 총각들이 약속을 하고 또 혼례를 올리는 그런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말하느냐. 저는 그 참 죽어도 다음에 내는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제가 400살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후보도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말해서 거제의 아들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보님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경륜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의 첫 설립 멤버로 1977년 1월에 입사해서 세계 제1의 조선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모든 것을 그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남이 했던 건 잘 안 따라가요. 어려운 일 그런 게 있고 항상 그 제 욕심보다도 늘 공익을 생각하고 후배들을 잘 이렇게 되도록 해주고 막 그런 어떤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태재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5분에 정말로 저도 지방선거를 크고 작은 선을 4번이나 했어요. 왜 나왔을까? 정말 옳은 일을 해보려고 나왔다가 정말 그 피해가 크잖아요. 저는 그 참 조선소의 중견감으로서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서 삼성중공업에서 첫 연구소장으로 저를 발령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임기가 원래 3년입니다. 3년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잘한다고 3년을 더 하라 했어요. 그래서 16년을 이제 살다가 왔는데 거기서 저는 그 일본 조선이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우리 고향 거제가 직격탄을 맞겠다. 물론 그때 우리는 키웠죠. 삼성도.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최고의 박사들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조선 역사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에 오나 그거는 우리 거제에 오는데 차마 거제란 말을 못하고 대한민국이 언제 오나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게 2012년, 10년에 12년이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그때 5.3일, 5월 30일로 기억됩니다. 5.3일 지방선거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조선소 사례에 거짓이 한다. 그때는 참 잘 나갔어요. 조선소 잘 나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나 온다. 지금 준비를 해야 이 정보가 부족한 우리 거제 시민이 안 다친다. 그래서 감히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우리 장평에 계신 분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때 시의원 하실 때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시의원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고 나서 도연을 가야 되는데 같은 지역구고 도연은 너무 쉽다. 지금 이기고 오고 있는데 2010년에 내가 나서야 그래도 좀 피해를 막겠다 해서 좀 무리하게 6개월 남겨놓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시급에서 몰랐기 때문에 저를 선택 안 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삼성에 제가 설립 멤버로 지금 그때는 33년 근무했어요. 제가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하청지역에 4번이나 내려왔습니다. 헬기를 타고 삼성중 들리지 않고 이 거제야말로 천혜의 기후조건 자연환경 그래서 의료기기 그 다음에 노인들 이 실버타운 너무 최적지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치권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여수 엑스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선 불황은 오는데 삼성그룹이 보통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다음 예산이 24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길래 우리 거제에 10%만 투자해 주십시오. 2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를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처럼 거제를 다 내줄 테니까 우리 시민만 살려주면 그거는 내 눈 감고 찍어주겠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그러나 저는 믿지만은 다른 사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다. 이 시민을 살리보려고 나왔다가 저만 뭐 이리저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만 보고 그래 막 고통을 받았죠. 예.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참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참 고심을 했습니다. 선거는 보통 이 큰 선거를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불과 한 달입니까? 어떻게 그 주변에 제가 작년에 이 당이 좋아서 정치를 안 하려고 접었는데 그래 갔더만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정말로 좀 뭐라 하면 우리가 말하면 뭐 흑수저. 아유 저런 분들이 저 나이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제발 나와달라 해서 제가 좋다 이런 마음 빌려주겠다. 그래서 본선거 운동만 하려고 있었는데 막상 공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정책을 좀 이렇게 보정해주는 그 정도 사람이 나와야 하지. 그러려면 해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다음에 본선거를 하고 이것이 이렇다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겠나. 제가 뭐 사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도 해서 저 순수한 마음을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최소 경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후보님의 핵심 공약과 공약 실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참 놀라운 것은 다른 당은 보니까 뭐 내놓으란 공약이 안 보이고 막 그만 당선만 시켜주시오. 저도 뭐 정치를 뭐 지방 정치를 했습니다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한다는 건 없고 그냥 패거리 정치예요. 당권, 정권 잡는데. 그래요.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작년 1년입니까? 공수처법이니 뭐 연동의 비례조니 또 막 있었잖아요. 검경 수사권이 그게 일반 국민한테 뭐 해당됩니까? 바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플러스 저 정치권 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 죄지면 잡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기는 지금 뭐 당군일의 최악이고 바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좀 봐보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잘 사는 겁니까?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인구가 지금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률 1위라.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정말 정치권 지도자 잘못했어요. 얼마나 불신했길래 고소고발률 세계 1위입니다. 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육도 잘못됐고. 그래서 저는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인 이분들 고위공직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네? 석고대죄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또 때가 되면 표 달라고 여기 쏙히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순박한 국민들은 쏙힙니다. 이번에 쏙지 마시고 저 우리 국가혁명배당음당 33 정책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나 한 30년 가까이 이 정책을 다듬었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현명한 우리 유권자 시민들이 뽑아줘야 될 텐데 불신이 너무 만연해가 지금도 저한테 야 그게 되겠나? 그게 무슨 그래서 계획이 아니고 바로 행명이라는 거예요. 계획은 조금 바꾸는 거고 행명 완전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치권 기득권을 혼내주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려 하면은 바로 저는 3.3 공약 이게야말로 제가 보장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400살이다 400살. 저는 죽어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남들은 웃었겠지. 돈이 뭐 선거 비용이 들 텐데 뻔히 알면서 나온 정말 어떤 사람 대단하다. 그러나 저 성격이 그렇습니다. 옳은 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 정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에다가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국민 대다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2,000조를 양적 완화해야 한다. 이래 안 풀고 조금 숟가락과 물 부어봐야 마른 펌프에 물이 안 올라요. 그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내가 조사해보면 엄청 낭비했어요. 우리는 양동이 물러가지고 한참이 들어보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은 공부도 안 하고 걱정하는데 2천억 하면 인플레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금이 지금 900조 숨어 있습니다. 이 지하 지상으로 못 올라요. 왜? 소득세 불분명하니까 한마디로 일도 안 하고 어디 받아 놨겠죠. 불법 자금을. 그리고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전부 달러로 바꿔 순화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700, 제가 알기로 12조 정도 이 발행을 했는데 돌아다니는 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00조, 그 다음 1년에 또 다음 해 2,000조,
그 다음에 6천을 찍습니다. 그래 하면은 한 30%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지금 정치인 경제학자는 전혀 누구도 말 안 하거든요. 마침 5분에 어젠가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국민 1인당 1,000불,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입니까? 그 정도 주겠다. 통장에 꼽아주겠다. 그 다음에 7조 달러 양적을 완화하겠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850조 되더라고요. 일본도 그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에서 8천조를 지금까지 찍어낸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런 게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가혁명배당음당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동안 쏟고 살다 보니까 믿지 못한다. 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5분에 꼭 믿어주시면은 바로 삶을 지금 이렇게 빚 갚고 고지서 날로는 고지서 인생에서 부채 갚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다는데 정말로 우리 내면에 내가 참 살맛이 난다. 그런 삶의 그 미소가 흐르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걸 못 믿느냐 이거지. 얼마나 쏘아서 그래야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나도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내가 서울로 그때 1월인가 가보니까 정말 거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마비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몸이다. 어느 한 곳이 마비되면 다 죽습니다. 부자고 빈자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내 세월호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도자가 바로 빨리 피해라.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면 할 긴데 가만히 있으라 다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그래서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제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양적 완화를 적시해가지고 우선 국민부터 살려놓고 이는 무상입니다. 무상 주고 살아나야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그 삶에 너무 찌들리니까 세금이 아니습니까?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이 올해가 512조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쫙 점검을 해보니까 300조 6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세금이 국민들 세금을 어디 하늘에 떨어지는 공돈인 줄 알고 막 써대는데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그거 싹 빼니까 300조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 상류층 또 우리 재벌들 이 탈루 세금이 한 200조 나와요. 그거 잡고 그리고 우리 세금 체계가 한 36가지입니다. 무슨 부가세 이게 다 돈 빼먹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은 하나. 매출액의 매력 3%면 3%, 5% 이러면 또 거기서 100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비례행 벌금제인데 지금 보세요. 교도소에서 죄 짓는 사람들 잡아다가 간수하고 밥 주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흉악범들만 제대로 관리하는 그 한 곳 만나면 나머지는 벌금을 해라.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교통 그것도 10,000원 정도. 그러나 재벌은 바로 1억이라. 이래서 그 재원을 모으면 또 100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꾸 범죄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을 빨리 개정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거 부동산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안내하고. 그럼 소개를 받아야 되거든. 그걸 못 받게 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법 위반 이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지금까지 상류층에서 독식한 거라.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한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식입니다. 거기서 100조. 그래가 자체적으로 800조야.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후보님, 지역의 현재 현안은 어떻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 발전 알겠습니다.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혁명배당음당 당 정책은 바로 이 방금 33 정책을 우리 전 지역에 국민에게 이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야 다음 지역 개발도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당 정책은 지역구 공략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33 정책을 써서 국민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국가하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낭비가 없도록 지금은 보면은 12월 돼 보세요. 예산 쓰라 해가 말짱한 보도블을 뒤바꾸고 돈 안 쓰면은 다음에 깎아버리니까 이런 아주 잘못된 정책.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 국민도 살자 했는데 저는 지역구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지역 발전할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 당 정책이 우선 국민부터 살리는 이 33 정책에 올인하자. 당장 수민은 말하는데 꼭 지역 개발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지.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 호주민부터 좀 열어주자. 이리 돼 있는데 지역 현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 구조를 바꿔야 돼. 이 조선소가 이 하나가 ጭ득하니까 다 죽잖아요. 저는 명색이 평생을 기업에서 보낸 전문가 아닙니까?
또 제가 이제 세계 정세를 달아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15년 전에 이걸 좀 대책을 세웠는데 못 알아들어요. 참 내가 이제 와서 다 됐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저는 저 사국만 개발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를 빨리 밀어가지고 빠르게 해야 돼. 괜히 지역만 잡아놓고 토지도 사용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골뱅이 들이는데 저리 한 거는 신속하게 해서 새로운 차세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거는 빨리 해야 되고 또 행정타운 저것도 하여튼 저런 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나는데 너무 단발성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장 놓을 때 거제발전 연구를 만들자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래 안타까움이 많죠.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시간상. 제 거제에서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답니까. 제가 그때 시연 나왔을 때 삼성그룹을 아는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고참부장이고 바로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할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 우리 고향 거제가 위험하다. 무소수로 내 돈 내고 나왔어요. 시연 나오면 돈 안 듭니까? 내 돈 내가지고, 하고. 아니, 좀 됐으니까 당연히 뭐 임원이 될 줄 알았더만, 야, 시험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쟁자는 안 되는가 봐. 아, 그래, 할 수 없이 저는 정치로 나가야 되겠구나. 예, 그래 했는데 저는 이제 자부심이 그래도 우리가 허벌판, 제가 77년 1월에 입사했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평 오거리 땅값이 1,000원 평당. 월급을 그때 우리 7만 원 받았거든. 한 달 월급 받으면 70원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촌에서 뭐 농사 짓는데 좀 이골이 나가지고, 아니, 땅은 막 전혀 뭐 신경을 안 썼어요. 도시에서 온 사람 땅을 사더라고. 그러나 내는 그 허벌판에서 어쨌든 세계 1등을 만든 우리가 뭐 주역 아닙니까? 그 자부심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연할 때도 이태제가 아니고 저 조태제 온다. 왜? 그 애착이나 또 조선소 일하는 사람은 척이 많아요. 저 19세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2세기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세기 일하는 저런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땀 흘렸기 때문에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분들을 무시하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하여튼 세계 1등 조선소 만드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건 큰 제 자부심이죠. 후보님 혹시 후보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근데 저는 이제 보기 뭐 부담스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유권자라면 어떤 후보를 뽑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이 무슨 이게 뭐 청백 운동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운동회가 아닌데 아니 그냥 인이박해 가지고 정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저 보수다. 나는 뭡니까 이게? 나는 뭐 진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제가 그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니 깜짝 놀라겠어요. 앞으로는 단순 노동자는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드론이다 뭐 로봇이다. 지금 AI도 그거 이세돌이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재 한 명이 100만 명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단순 노동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그런 말을 미리 안 했지만은 세금을 싹 걷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150만 안 나눠주면은 굶어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내 편 하지 말고 정말로 누가 어느 당이 국가를 구할 것인가. 저는 거제를 구하는 건 당연한데 우선 국가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국가 간 거기서 출발했고 그래서 힘을 보태가지고 뭔가 혁명을 통해서 큰 이 변화 꼴짝하게 뭐 이렇게 계획이 아니고 완전 바꿔야 돼.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후보님의 장점과 단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은 좀 저돌적으로 보이죠. 저는 뭐 너무 한 거는 잘 안 합니다. 쉬운 거, 어려운 것만 했지. 그래서 제가 좀 도전적이고 저 삼성에 있을 때도 남이 안 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이제 했는데 뭐 잘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추진력이라든지 강력하게 일을 하는 것은 참 정말 일밖에 몰랐어요. 우리가 뭐 산업화 시대에 밥만 먹여주고 재주 보세요. 월급은 뒷문제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 예로 들면 아침에 우리가 요 8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가보니 오늘 첫 가봤어. 삼성에 가보니까 6시부터 오는 사람이 있어. 캄캄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1시간 먼저 출근하고 그 정도 저돌적이고 단점은 내 걸 못 챙긴다는 거. 그래서 좀 그래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뭐 이렇게 오늘 뭐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우리 거제 인터넷 방송에서 참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오늘 처음 유권자를 만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가장 늦은 이제 뭐 후보죠. 예비 후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고, 이번에는 유권자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삶이 삶입니까? 이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그냥 겉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너무나 맞아서. 그래서 제가 뻔히 아는 선거를 알면서 나왔습니다. 옳은 거는 옳다고 하기 위해서. 한번 시간 나시면은 제 말보다도 국가혁명배당금당.kr을 치면은 홈페이지고, 그냥 막 유튜브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치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살릴 정치이라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시고, 또 비례대표는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선택해 주시면은 유권자 여러분께 큰 복이 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록입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거제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은 무소속 김혜연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김혜연 예비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4년에 거제 왔습니다. 대우선 일대 노동자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어제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지역 시민에게 그런 대로 일 잘하는 도의원, 그리고 또 부지런한 의원, 이런 식의 수직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저한테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3가지 원칙인데, 첫째, 24시간 민원이 전화를 받는다. 둘째, 한 번 받은 민원은 사흘 내에 답변한다. 똑같은 민원으로, 셋째, 똑같은 민원으로 다시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저희 의정활동의 철칙이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시민들이, 그건 제가 비춰준 점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에게 어쨌든 그 700리 민원 해결사라고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그처럼 어쨌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김혜연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우선 불공정 매각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5년간 조선소에 근무했던 조선 전문가가 결국 나서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거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특히나 관광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관광 사업에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 거제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지금도 그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예.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대우와 삼성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저에게 대우선 매각을, 불공정 매각을 막아라, 저에게 임무를 주셨고, 저는 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많은 농민들도 삶에 지쳐서 제가 좀 뭔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관광과 조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어쨌든 지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핵심 공약과 공약 실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대우선 불공정 매각을 막는 겁니다. 흔히 현대 인수되면 거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라중공업이 있었던 곳을 군산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지금 불 꺼진 도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에게 인수되는 것은 최소 30에서 50%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 경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만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우선 매각이 막는 것이 제1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남도에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꺼내서 남해 하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남이 주도해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부산이 주도해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고 호남이 주도해서 어쨌든 하동과 남해도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게 되면 거제는 많은 인프라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약 50% 정도까지 토지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거제는 그 조선산업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담은 1,000만 원, 1억 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요구해서 거제가 향후에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대로 방치 수준에 되어 있는 사국만 국가 산단도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고착된 마인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 자세가 결국 변화되지 않는 거제시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어쨌든 제가 당선되고 나면 그 공무원들 순환 보직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개혁성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거제가 새로운 희망을 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본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새롭게 그 투자 이민제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의 고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군데가 있는데 투자 이민제를 하게 되면 거제가 가장 필요한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거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후보님이 추천하시는 관광지나 또는 추천하시는 먹거리 한 군데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먹거리를 대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제의 백미기도 하고 특히나 외포항이나 이런 데서 먹는 대구 맛은 평생을 잊지 못할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저는 매미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갔고 요번에 또 작년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서 백순삼 씨를 경남을 빛낸 인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미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거제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한 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특히나 이제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10여 년을 매달려 와서 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버스와 화물차 5,000원 인하를 시킨 것이 가장 잘했다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5,000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차종은 반값 통행료가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유권자로서 어떤 후보를 뽑고 싶습니까? 저는 다른 것 떠나서 바로 정직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뽑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시민을 위해서 거제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당을 위해서는 게 아니라 시민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확한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이야기가 좀 쑥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잘생겼다고 호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부지런하는 거고, 단점은 사실은 제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저도 힘들게 살고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생선을 고를 때도 어느 생선이 싱싱한지 이리 뒤보고 저리 뒤봅니다. 어쨌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분들께서 충실히 봤던 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과거에 있었던 것은 물론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던지 그걸 바로 보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여러분들께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